베트남이 내수경제 활성화보다는 결국 지속적인 방역을 택했다. 베트남 정부는 16일 총리 주재 관련 회의를 열고 15일 이후 전국 12개 성시에서 사회적 거리 유지를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일부 지역이 사회적 거리 유지가 해제됐지만 하노이, 호치민 등 주요 지역이 모두 사회적 격리 지역에 포함되면서 베트남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방역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베트남 정부는 이날 응우이행 수원 북베트남 총리 주재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국가지도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하노이시, 호치민시와 10개 성에서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2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총리는 베트남 전역을 고위험지역, 위험지역, 저위험지역으로 분류하는 데 동의하고 정부는 다음 주에 다시 각 지역의 사회격리 조치를 22일까지 시행할 것인지 30일까지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베트남 주요 대도시의 서비스업의 재개는 당분간 불투명해졌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는 병원, 마트 등 생활 필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은 영업이 중단된다. 이 조치에는 시내 대중교통 중단, 다른 도시 간 이동 제한, 2인 이상 모임 금지, 회사 및 공장, 공공기관 출퇴근 자제, 고령자 외출 금지 등도 함께 포함된다. 앞서 베트남 보건부는 코로나 대응에 효과적인 지역별 관리를 위해서 베트남 전국을 고위험 지역, 위험 지역, 저위험 지역 등 세 분류로 구분해야 한다고 총리에게 건의한 바 있다. 또한 하노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일주일 연장을, 호치민시는 2주일 연장을 각각 총리에게 건의했다. 위험 지역은 빈도, 건커, 동나이, 하남, 하이퐁, 빅매장, 하융 우이엔, 남딘, 응안, 터티엔후에, 석장, 랑선, 안장, 빈투어, 동탑 15개 시성이다. 외 36개 지역은 저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다.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베트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일 오후 5시 현재 268명이다. 이 가운데 171명은 완치됐고 사망자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베트남, 한국 중소기업 기술자 입국 허용 이달 말 400여 명. 베트남이 삼성과 LG에 이어 한국 중소기업 기술자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22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당국은 또 이 같은 입국 제한 조처를 이달 말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공통 등 현지 언론과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이달 말 한국 중소기업 기술자들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고 베트남 북부 광린성이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 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삼성 디스플레이 엔지니어 350여 명과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3사와 협력사 직원 250여 명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지만 중소기업 기술자 입국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이 중소기업 기술자들도 단체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응우이행 수원副총리와 통화에서 중소기업 인력도 이른 시일 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한 뒤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副총리는 지난 9일 한국 중소기업 기술자의 입국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광린성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은 이번에 입국할 중소기업 기술자가 400여 명이라고 보도했다. 업체별로 5에서 10명 수준이어서 50개 안팎의 기업 숨통이 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국을 요청한 기업의 사정 등으로 협의 과정에 입국 인원이 다소 줄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자들은
삼성 등 대기업 기술자들처럼 전세기를 타고 광민성 본동공항으로 입국하게 된다. 그러나 대기업처럼 14일간의 격리를 위해 사업장 근처의 호텔을 통째로 임대할 여건이 안되고 인원도 적어 공항 근처 숙소에서 14일간 격리한 뒤 해당 사업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은 광민성 할롱시에 있는 5성급 호텔인 FLC 그랜드 호텔 할롱이 격리 시설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기술자들은 입국에 앞서 한국의 관련 기관이 발급하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베트남의 승인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사회적 공세, 물류 중단, 방역 강화로 국제 식량 서플라이 체인의 안정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KDB 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는 이와 같은 내용의 코로나19에 따른 식량 안정성 이슈 점검 브리프를 배포했다. 보고서는 특히 식량 수입국인 한국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세계 1위의 쌀 수출국인 인도는 3주간 사회적 공세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물류 중지를 이유로 쌀 수출을 중지한 상태다. 유럽 최대의 곡물 수출국인 프랑스도 내부적 수요 폭증과 물류난이 중첩돼 소비자 가격이 크게 상승 중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5월경 본격적인 충격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와 베트남의 쌀 수출 중지로 쌀 가격 지수는 이미 3월부터 상승 국면이라고 한다. 특히 UNFAO는 환율 변동까지 식량 수입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향후 식량 수입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주요 식량 품목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곡물, 부품 제품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육류, 곡물, 어패류 등 기초 재료 품목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커 세계적인 식량 충격이 올 경우 수급 조정에 취약하다. UNFAO는 코로나19로 인한 식량난에 대비해 10대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학교 급식의 지속 운영, 긴급한 식량 수요 대응 방안 마련, 취약계층의 기본 식량 수요 보호, 영양 공급 확충, 영양 부족 사태 예방, 공적 구조 정책을 식량 가격 안정의 조율,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식량 고물자 유통, 인도주의적인 지역적 구호 활동 허용, 효율적인 구호 식량 비축 체계 마련, 전 가정의 식량고 관련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이다. 보고서에서 정석한 연구위원은 식량을 전략물자로 인식하고 공적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식량은 공산품과 달리 국내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 어려우며 품목별로는 장기간 비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민간 부문의 가격을 통한 수급 조정 체계로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 식량의 생산, 도입, 보관, 공급, 분배 등 전 분야에 걸쳐 공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주요 식량 수출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수입선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영양 측면의 대체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2018년을 기준으로 46.7%에 머문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식량이 국민 소비량의 절반 이하란 얘기다. 그럼에도 주식인 쌀의 자급률이 100%에 달한 덕분에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식량 전쟁에도 국내 위기감은 덜한 편이다. 식량 자급률은 1970년대 80%대를 유지했지만 1980년 이후 50% 이하로 떨어졌다. 1990년대 농산물 시장 개방과 함께 34%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5년간은 50% 전후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식인 쌀의 자급률은 2018년 97.3%로 추정된다. 2015년부터 3년 동안은 101에서 106%로 쌀이 과잉 생산됐다. 국내 연간 쌀 소비량은 400만 톤 전후다. WTO 협약상 의무 수입분인 40만 4,800톤을 제외하면 전부 국내 생산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의
우리의 쌀 비축 창고가 늘 가득 차 있다는 소식도 이 때문이다. 우리 식물 역시 자급률이 105.6%다. 베트남 기업들이 한국에 쌀 5만 5천 톤을 수출하기 위한 입찰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쌀에는 5%의 특혜세가 적용된다. 8일 베트남 산업통상부 수출입국은 한국은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주요 5개국과의 협정에 따라 매년 40만 8,700톤의 할당량을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할당량에는 5%인 특혜 세율이 적용되며 그중 베트남은 5만 5,112톤의 할당량을 배분받았다. 주요 5개국에 할당되지 않은 수입쌀에 한국이 적용되는 세율은 513%다. 현재 한국은 세계 무역시장에서 쌀에 대한 513%의 관세율을 인정받고 있다. 세계 무역기구에서의 차기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관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베트남처럼 한국으로 쌀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들에게는 저율 관세 할당 물량의 총량을 나누어 배분한다. 즉 특혜 세율 5%를 적용하는 대신 일정한 수입 물량을 확보해주는 방식이다. 지난 2014년께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쌀 수출국들이 513%의 관세율과 TRQ 운영 방식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있었다. 한국 정부는 쌀 등 민감 품목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쌀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TRQ 물량을 늘려왔다. 의무 수입 물량인 TRQ 중 38만 8,700톤은 2015에서 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분한다. 규모 순대로 중국 15만 7,195톤, 미국 13만 2,304톤, 베트남 5만 5,112톤, 태국 2만 8,494톤, 호주 1만 5,595톤이며 올해 1월부터 효력이 발생됐다. 이에 따라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원활한 쌀 수출을 위해 해당 기업들에게 산업무역 수출입국 -336호 XNKNS 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전체 할당량은 연간 입찰 메커니즘에 따라 할당되며 모든 할당량은 해당 연도에 한국으로 수출해야 한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 지문으로 인증하는 전자입찰을 통해 입찰 할당량을 배분하는 유일한 한국 기관이라고 전했다. 쌀과 관련하여 미국 쌀 표준 3은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나 한국액센터는 각 종류별 쌀과 입찰 기간에 대한 기준을 조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